사마천의 사기 중에서 장석지, 이 사람은 참 일생이 평탄하네. 평탄하게 살아갔는데 원앙이 황제에게 부탁해서 몇 마디 나눠보니까 너무 현명하고 똑똑한 거라. 그래서 알자라는 알자 복야에 임명을 했고, 그리고 어느 날 상림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동물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물었더니 한 사람이 너무 그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말을 쫙 늘어놓으니까 그 임금이 참 현명하다. 그리고 이제 데려다가 뭔가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장석지가 주발과 동양후는 그렇게 우와 저 사람과 누가 더 현명합니까? 주발과 동양후가 위지.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잘 못하지 않습니까? 말 잘하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했더니 왕은 또 이 사람 말을 잘 받아들여줘. 이 사람은 이 왕하고 또 잘 합이 맞아. 또 그래서 사마량인가 하는 어떤 벼슬을, 사마령 어느 벼슬을 또 갖게 돼. 그랬는데 또 다른 숫 이야기, 태자의 동생이 궁궐문을 지나가는데 요 태자는 나중에 경제가 되는 사람인가 봐. 궁궐문을 지나가는데 궁궐문을 임금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 멈췄다가 가야지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거야. 그래서 이것을 장석지가 태자의 일이니까 눈 감을 수도 있지만 태후에게 보고를 했고, 그러자 황제가 태후에게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고 사과를 하거야. 그래서 그 지킬 걸 지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좋게 보여서 중량장이라는 또 벼슬을 위로 가게 됐어. 그리고 어떤 경치 좋은 데 가서 앞산과 뒷산을 바라보다가 왕이 참 너무 좋구나. 내가 어떤 재료로 관을 만들어서 딱 맞게 해놓으면은 그걸 아무도 세월이 지나가도 열 수가 없겠지 했더니 장석지가 이렇게 말해. 아무리 대단하게 만들었어도 그 속에 금은 보화를 넣는다면 열릴 것이고, 그것을 뭐 헐겁게 하더라도 그 속이 비었으면은 그 관이 열리겠습니까? 하자 황제는 참 그 말이 맞다 했어. 또 어느 날 가는데 황제의 말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와서 그 가까이 오는 바람에 말이 놀랐어.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으니 그 남자가 어찌어찌 해서 내가 그 앞을 가게 됐습니다 했더니 장석지는 이 사람에게 벌금형을 처한 거야. 그래서 황제는 뭐 화가 나서, 아니 내가 탄 말이 이렇게 돼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너 그 사람을 당장 사형을 시켜야지, 벌금형이 뭐냐 이랬더니 그것은 공평치 않습니다. 말에 그냥 왔을 뿐인데 사형을 시킨다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법이 적용돼야지 될 텐데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또 설득이 되셨어 그 왕은. 그리고 어느 날 종묘의 제각에 있는 옷가락지가 없어졌어. 그래서 그 옷가락지를 갖고 간 사람을 잡게 돼가지고 이제 왕이 장석지에게 벌을 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범인을 죽여서 시체를 시장 바닥에다가 이제 던져버리는 그 벌을 준 거야. 그래서 왕이, 아니 종묘의 제각에 옷가락지가 없어졌어. 이거면 삼족을 멸해야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벌을 주다니 했을 때 또 이 사람이 합당한 이유를 쫙 말해.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유방 한 고조의 무덤 거기서 흙 한 숟가락을 훔쳐간다면 모두 삼족을 멸해야겠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서 정말 네 말이 맞구나.
모든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이렇게 그러면서 천하의 법률 집행은 똑같아야지 된다는 이 말에 천재가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명성이 높아집니다. 또 그 다음 왕의 경제가 올랐는데 경제는 그때 그 궁궐문으로 지나갔던 그 태후에게 황제가 사과하게 됐던 그 사람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 온전히 자리를 보존하지 못하겠네 하고 걱정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고 사과를 하러 갔어. 안 되겠다. 근데 누구랑 같이 갔냐면 노자에 정통한 사람인 왕생이라는 분과 같이 갔어. 근데 왕생이 나이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면서 장석지에게 내 신발끈 풀어졌으니 묶으라고 해. 그랬더니 장석지가 그것을 묶어줘. 왜 그랬습니까? 하고 물으니 나중에 왕생이 말하기를 내가 나이가 많아서 장석지를 도와줄 힘이 없다. 그래서 사람들 보는 데서 신발끈을 묶게 해가지고 이 사람 성품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 장석지에서 왕생이 제일 멋있어. 그리고 이제 그런 이런저런 스토리를 말하면서 장석지는 일생은 진짜 이렇게 나오는 사람 중에서 편안한 사람이야. 알짜복야가 됐다, 사마량이 됐다, 증량장이 됐다가 해남 이렇게 되는 그 지위가 높아져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기 얘기를 말했을 때 왕에게 그게 다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시대를 잘 만났을까. 그래서 태사공은 불편부당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그래야지 도가 비로소 평탄해지고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마천이 원하는 것은 바로 불편부당하지 않는 거에 줄을 두고 싶었겠습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은 일을 겪었지만 장석지는 한나라 문제시기에 걸출한 선비로서 정확하고 투철한 의견을 지녔을 뿐 아니라 분명한 주장으로서 능히 황제를 비판하였으니 참으로 범인의 경지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사마천은 이런 점을 매우 높이 평가하면서 그의 언행이 뜻이 있도다. 뜻이 있도다. 중국말로 어떻게 하는 거지? 뜻이 있도다. 뜻이 있도다. 라며 칭송했다. 사마천은 동시 그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봉건 정치를 비판하고 있다. 이를테면 그는 상서를 인용하여 그의 불편부당함을 칭송하면서 한나라 경제가 현자를 멀리하는 것을 동시에 묘사함으로써 황제가 불편부당하지 못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바라는 것은 불편부당한 것. 그런데 황제들도 그렇지 못한 점이 있었다. 진심으로 백성을 위한 자를 중용하라. 정의 장석지는 두양 사람인데 자는 개다. 그의 형인 중과 함께 살았고 집안은 유복했다. 기량으로 황제가 외출할 때 말 타고 황제를 호위하던 벼슬인 기량으로 일하면서 문제를 섬겼다. 그러나 10년이 되도록 승진도 되지 않고 공을 세우지도 못하고 계속 황제를 호위하면서 지냈다. 그러자 장석지는 한탄에 맞지 않았다. 오랫동안 벼슬 하면서도 집안 재산만 축냈을 뿐 이뤄놓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가려 했다. 그때 평소 그의 현명함을 알고 있었던 중량장인 원앙이 그가 벼슬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황제에게 부탁하여 알자로 일하도록 하였다. 장석지는 황제를 면담한 자리에서 정치에 대한 의견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황제는 추상적인 문제보다 구체적인 일을 말해보라고 했다. 이에 장석지는 진나라가 왜 천하를 잃었으며 한나라는 어떻게 천하를 얻을 수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장시간에 걸쳐 설명해 나갔다. 황제는 그 이야기에 흠뻑 빠져들었고 이튿날 그는 알짜복야에 임명되었다. 알짜복야는 알짜 중에서도 제일 장이라네.
나는 알짜라고 읽고 싶은데 이거 사마천의 사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유튜브의 어느 분 거를 내가 다 들었는데 그분은 알짜라고 아니고 알자라고 하시던데 네, 알자가 맞겠죠. 하루는 장석지가 황제를 수행하여 상림원의 호건에 갔다. 호건은 호랑이를 키우는 곳입니다. 황제가 상림원 관리들에게 동물에 관한 여러 가지를 물었다. 하지만 10여 명이나 되는 관리들 중에서 대답을 확실히 하는 자가 없었다.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던 상림원인 색부는 호건을 관리하는 좀 하급 관리입니다. 그런데 색부가 황제의 질문을 듣더니 그 호랑이에 대한 이것저것 이야기를 듣더니 막힘없이 말했다. 마치 메아리가 울려 퍼지듯이 그의 답변은 청산유수였다. 황제는 칭찬하며 이렇게 말했다. 야, 관리라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장석지를 시켜 그 색부를 상림원의 책임자로 임명하려고 했다. 잠시 생각해보던 장석지가 황제에게 물었다. 저 폐하께서는 주발대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제가 주발이야 물론 덕이 있는 사람이지 라고 대답하자 장석지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동양후 장상현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진리난 때 공을 세운 효문제 때 대장군과 태부를 지낸 이 장상현은 어떤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아이, 그도 역시 덕이 있지. 그러자 장석지는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주발대감과 동양후를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그 두 분은 말을 할 때면 말주변이 없어서 조리 있게 이야기하지 못하십니다. 그 색부처럼 수다스럽고 척척 대답하는 것은 그분들은 결코 하실 수 없습니다. 또 진나라는 하급관리에게 정치를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밀한 점을 파악해내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만 형식을 보기 좋게 갖췄을 뿐 백성을 위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스스로의 잘못을 들을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나라가 날로 기울어 이 세 황제에 이르러 드디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색부의 영리한 대답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를 중용하려